여러분, 오늘은 조금 시골 촌놈 스타일로 옷을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셔츠가 한번 좀 이렇게 너 자꾸 시작하기 전에 혼자 반담하고 있을래? 좀 어떻게 좀 시골 촌놈 같나요? 예. 별론가? 모르겠네. 야, 잘생겨서 괜찮아. 뭐 그건 기정사실이고요. 받아들이기 시작했네. 네, 그럼요. 얘 좀 뻔뻔해져 보려고요. 대배우님 오랜만입니다. 뭘 오랜만이에요. 저번 주에도 봤는데. 매일매일 봐야지. 아유, 그건 좀 징그럽죠. 매일매일 그건 보는 그래. 거. 그럼요. 저 특히 남자 매일매일 잘 안 봐요. 매일매일 보는 분 계신가 봐요. 좀 보면 좋겠네요. 아, 올해도 긁는 것 같은데 이미. 네, 좋아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네, 어쨌든 올해 꼭 대배우 지찬우 씨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거의 뭐 20몇 번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그냥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거의 반년 돼가요, 네, 이제. 생각보다 네. 저희 처음 한 게 작년 여름? 그때 추석을 아마 시작해가지고 뭔가 그쵸, 했던 것 그때 같은데. 9월 그때 네. 한 9월 달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날이 아직 좀 더울 네, 때 맞아요, 뭔가 맞아요. 반팔을 입고서 시작을 반팔이나 해서 이렇게 쓰는데. 에어컨을 켜고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한 20몇 개 회차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되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게 또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막, 별로 안 된 줄 알았는데. 막 처음엔 자막 작업하면 힘들다 그러다가 자막 작업을 안 하기로 하고 맞아요. 정말 쾌적하게 요즘에 편집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자막을 달았던 거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어서 조금 허탈하긴 한데 그래도 네, 초반부에는 자막도 하나하나 달려 있고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행복했나요? 그때가? 지금이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해요. 네. 네, 오늘은 또 미술사 컬렉터 이윤 씨의 또 이 글과 함께 하고 있죠. 네. 슬슬 미술사 컬렉터 이윤 씨의 글이 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거의 한 반 넘게 했더라고요. 한 반 네, 정도 반 정도 저희가 했는데 이게 모든 글을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윤 씨에게 좀 이렇게 독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한테 번호 알려주세요. 네, 제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한번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좀 독촉을 해서 음. 글을 좀 더 써달라고 요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글 쓰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어서 이게 주제 정하는데 이게- 너무 편하거든요. 저희가 머리 쓸 필요도 없고 맞아요. 글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해서 음. 대충 이 사람이 한 얘기에서 우리가 살 좀 그죠. 붙여서 그래서 얼마나 거의 편한데. 양아치죠. 거의 뭐 그냥 쉽게 사실. 저희 초반부에 주제 정하는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오히려 그때가 더 재밌게 보셨으려나? 그때 근데 막 되게 포괄적인 그때 막 그 작품 이야기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거였어요. 막 돈이냐 명예냐 그렇죠. 좀 애매한 거였죠. 애매한 거여가지고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맞아, 좀 명확하긴 있어서. 해요. 네. 그래서 뭔가 이윤 씨에게 좀 더 달달 볶아서 네. 뭐가 좀 더 나와서 저희가 이윤 씨 화이팅. 꾸준하게 편하게 회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네. 해보더라고요. 거의 최근 몇 개월 동안 글을 안 쓴 것 같더라고요. 그죠? 업로드가 거의 안 되고 있는 느낌으로 하는데. 노신데요? 네. 그럼 뭐 하세요? 노시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연락을 좀 해보도록. 코로나 걸린 거 아니죠? 네. 이 시국에 그런 하면 건 안 진짜 돼요? 편집. 편집. 농담 삼아 쓰기에는 좀 시국이 그래요? 시국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제목은 작품이 던져놓은 메시지라는 이제 글인데요. 되게 감성적인. 네, 제가 또 그- 감성충이잖아요. 네, 제가 또 감성충이어서. 좀 감성이 좀 되게 풍부한 네. 글이어가지고 보면은 근데 작품 자체도 되게 감성이 좀 맞아요. 되게 풍부한 맞아요. 작품이고 그래서 늘 시작할 때처럼 또 우리 대배우 추찬우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네. 이 작품을 선정한 거는 또 제가 새벽 2시경에 골랐고요. 한참 이제 가슴이 좀 몰랑몰랑해질 때, 또 말랑말랑해질 때 또 그런 제가 또 감성충이어가지고 말랑말랑보다 뭔가 몰랑몰랑이 더 어울리긴 한다.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런 시기인 음. 그런 센치해지는 시간대에도 골라봤는데 이 작품을 고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이 글이 하나 마음에 들었었는데 뭐가 어떤 게 마음에 들었냐면은 작품을 던져놓고 이 작품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이제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맞춰서 다른 의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되게 사실 어제 뭐 있는지도 기억을 잘 못하고 요즘 사회를 다들 살아가시고 계시는데 한 번쯤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작품이 저한테 그런 의미를 좀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말 그대로 어제 날씨가 어땠냐고 이제 독자들 뭐 어떤 관객들 뭐 주변 사람들께 물어보는 작품인데 뭐 사실 특별한 의미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없는데 특별해요.
그죠. 약간 그게 가장 그게 있죠. 맞아요. 큰 그런 쟁점인 것 같아요. 큰 건 없는데 커요. 뭔 말인지 아니 모르겠는데. 그게 약간 좀 독특한 작품이 음. 주는 그 느낌이 딱 그건 것 같아. 뭔가 막 큰 게 아닌데 되게 막 감정적으로 크게 다가온다 그래야 되나? 저도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주변 사람들과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근데 그 말도 되게 일리가 있는 게, 그러니까 너무 되게 급박하게 살아가니까 되게 많은 것들 놓치고 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진짜 조금 잠시 내려놓고 조금 이렇게 힐링하는 느낌으로 맞아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대에서. 네. 그래서 누구의 작품이고 뭔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국내에서도 전시회가 한번 이뤄진 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트로이카라는 이게 예술가 그룹이에요. 구름 제작자 같은 그런 거죠.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는 이제 개인으로 작품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네네. 거라면 거기는 정말 작품을 같이 하려고 모인 좀 그룹으로 제가 알고 네네.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작품 말고는 다른 작품이 뭐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도 이 글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독일인 2명이랑 프랑스인 1명으로 제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트로이카라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 그룹이죠. 그쪽도. 네. 그쪽은 그 같이 해가지고 작품을 내놓는 쪽인데 이게 어제의 날씨라는 작품인데 약간 전광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네온 사인 네네. 전광판 같은 거에 해가지고 그 왜 그 막 날씨 앱 보면은 비 오는 표시, 눈 오는 표시 뭐 이런 거를 전광판 형식으로 만들어서 어제의 날씨랑 온도가 어땠는지를 딱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이게 뭔가 어제의 날씨를 가르쳐 준다는 게 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좀 맞아. 일반적이지 않은 맞아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사진도 되게 예쁘게 잘 찍어놨어요. 이렇게 공원에다가 이거를 설치해놓고 좀 그 뭐지 여자분 한 분이 거기 앞에 이렇게 부끄러움이 맞아요. 앉아 있는 저 저장했어요. 그 사진이 참 예쁘거든요. 맞아. 그리고 그 되게 사람을 감성적으로 만드는 음. 사진이면서 이게 뭔가 전시장에 있는 사진보다 그 공원에 그렇게 놓여져가지고 사람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좀 이렇게 확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의 날씨를 가르쳐 준다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글 안에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윤 씨도 되게 비비 꼬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어제의 날씨라는 거를 보면서 뭔가 오늘과 내일에만 집중했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몽상가가 돼보기도 하면서 혹은 그래서 뭐 어제 날씨를 알아서 뭐해라는 진정한 이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이 되어보기도 하자 이러면서 두 개를 좀 비비꼬아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뭔가 꼭 몽상가가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꼭 진정한 이성을 추구한다면 어제를 왜 중요시 여기냐 뭐 이런 부분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은 재밌기도 하면서 야 반응 좀 해. 하고 있어요. 제가 또 말했잖아요. 감성충이어서. 지금 감성에 빠져 있는 또 거. 몰랑 또 그 그림이 지금 제 머릿속에 펼쳐져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글이랑 이 작품을 보면서 네네. 약간 예술가들이 좀 맨날 너무 진지하게 예술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것만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실용적인 생각에 좀 빠져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품을 보면서 약간 우리가 예술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또 약간 감성에 빠지지 못하는 이성충이잖아요. 맞아요. 이충. 문과 나와놓고는 성향은 또 이성적이어가지고 좀 약간 그런 형식이 좀 있는데 약간 이게 어제 날씨를 물어본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 말을 저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물어보면 뭐 그걸 왜 물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죠. 맞아. 근데 이게 예술 작품이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뭔가 사람이 이 감성에 빠져야 될 것만 같은 그 느낌이 딱 있잖아요. 어제의 날씨를 말해준단 말이야?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몰랑몰랑해지는. 진짜 약간 사람 몰랑몰랑해지게 만들고 뭔가 예술 작품 앞에서 진지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과 함께 조금 더 그걸 만나면 좀 정말 우리는 어제의 날씨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빠져보게 되잖아요. 네. 좀 이렇게 만드는 이 예술이라는 거가 가지는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런 거를 우리 예술가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 예술에는 이런 힘이 있어라고만 생각을 하기에는
그건 조금은 콧대 높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렇게 하면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를 좀 올바르게 이용할 방법을 찾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예술이 가지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올바르게 좀 관객들한테 전달을 하고 좀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감성에 빠져있네 오늘. 갑자기 되게 확 왔어? 물랑물랑해지네요. 물랑물랑해. 이거 원래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게 업다운이 심한 게 아니라 이 느끼는 거에 기복이 심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가요 제가? 이게 다운이 저 아래로 다운되진 않는데 이게 노멀한 거를 유지하다가 이게 감정에 빠지는 이 폭이 크다 그래야 되나? 한 방에? 그러니까 되게 그냥 저는 그래서 그 작품을 봤을 때 그냥 그 여자 그림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되게 일반적이어서 더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곳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저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거기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또 누구나 한 번쯤은 공원에 서서 이렇게 뭔가를 바라본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제가 또 하나 더 좋았던 거는 아까 이제 형이 말했지만은 예술이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게 되게 좀 진지하거나 좀 센 느낌이 있다라면 이것은 되게 편안하다는 느낌? 근데 그게 되게... 공원에 있을 때 더 그런 느낌이 나서 우리가 더 그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다. 뭐 약간 그 전시장 안에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약간 코로나 갖고 자꾸 하지 말라고. 야야야. 편지. 전시장 안에 있으면 약간 좀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답답하고. 약간 어떤 공간에서 작품을 만나냐에 따라서 느낌이 이렇게 다른 것 같은 게 이게 막 제가 그래서 스트릿 아트를 되게 좋아하는 게 그런 쪽이긴 하거든요. 제가 막 그 요즘에 라디오 방송에서 스트릿 아트 얘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한때는 정말 그냥 미술 작품보다 스트릿 아트를 더 좋아한다 할 정도로 좀 스트릿 아트에 빠져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뱅크시를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뱅크시 때문만은 아니고 약간 그 스트릿 아트가 가지는 특성을 되게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저는 약간 예술가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차피 이야기를 안 할 거면 아예 정말 스트릿 아트처럼 작가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걸 무제라고 해놓는 것보다는 제목을 가르쳐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릿 아트는 벽에다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뭐 거기다 제목을 써놓을 수도 없고 내가 그렸다고 주장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네. 물론 요즘에 그 미디어 쪽으로 발전을 하면서 그걸 뭘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식으로 알릴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길거리에서 그 작품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작품의 제목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작품의 작가도 딱히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작품을 봐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특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한때 좀 스트릿 아트에 빠져서 그 스트릿 아트 사진만 모으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찍으러 다니면서. 그래서 외국에서요? 그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이 그래도 또 스트릿 아트로 꽤 핫한 나라잖아요. 네. 뱅크시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작품들도 되게 모으러 다니고 찍으러 다니고 하면서 딱 그거 빠져 있을 때의 그 컬렉션도 나름대로 있는데 근데 뭐 그냥 뭐 많이 찍고 다닌 거지 잘 찍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막 저 되게 반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반대긴 하잖아요. 저는 작가는 작품 제목에다가 언타이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작가가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좀 스트릿 아트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되게 반대쪽에 있는 건데 극단적으로 반대에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약간 예술이라는 걸 딱 바라봤을 때 관점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저희들이 앞 회차나 전 회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되게 의미, 뭐 메시지 이런 어떤 다양한 관점들 되게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진중한 얘기를 했더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거랑 번외로 되게 편안한 느낌의 예술인 것 같아서 맞아요. 스트릿 아트도 되게 공감하는 게 사실 저희들이 뭔가 전시를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예술적인 매체를 봤을 때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즐기려고 보려고 마음 편하게 가는 거지 일반인들이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했을 거야 뭐 이런 아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술가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이제 주관적인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한데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근데 저는 그렇다고 결코 이러한 맹점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예술을 바라볼 수 있게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참 이게 전시 미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공공 미술 공공- 쪽으로 가는 느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전시장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보는 하죠. 전시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런 미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전시를 예를 들면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바깥에서 하는 것들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약간 이게... 그 만약에 트로이카 전시 같은 거를 어느 갤러리에서 하는데 가까운 공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가까운 공원에다가 설치를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받고서 놓는 경우도 있고, 기간은 뭐 따로 정해놓지 않고요. 그 갤러리 기간에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야 뭐 자유죠 사실. 그러니까 갤러리 마음이고 작가 마음인 거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다 놓느냐는 또 다른 거라서. 근데 그게 이런 기성 작가의 작품을 그런 식으로 내놓는 거랑 스트릿 아트랑은 또 되게 다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내놓느냐가 진짜 다르기는 해서. 그러니까 참 이게 진짜 어렵고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가 하나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맞는 것 그쵸. 같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고 되게 아리송한데 이게 화이트 갤러리라 그러잖아요. 흰색으로 싹 칠해진 공간 안에 놓는 거랑 네네. 이런 공원 같은 데 놓는 거랑 큰 차이가, 일단 화이트 갤러리 안에 그게 혼자 놓여 있으면 100%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뭐지 막 공원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사실 그날 뭐 다음 날 날씨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전광판이 그쵸. 날씨를 그 뭐야 뭐 이모티콘화 시킨다고 하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아 내일 비 오나 보네 하고서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보고서 당연히 내일 날씨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제의 날씨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럼 우리가 얼마나 내일과 지금 당장의 날씨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는 건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굳이 어제의 날씨를 알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너가 이제 갑자기 뭐 녹음을 하러 와가지고 형 어제 날씨 어땠는 줄 알아? 막 이러면은 어제 날씨 참 좋았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려나 보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형 어제 날씨 어땠는 줄 알아? 그때 얘가 어제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죠. 오늘과 맞아요. 내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구나. 우린 좀 바뀔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단 말이죠. 일상생활에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술이 이런 부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게 뭔가 일반적으로 던지는 생각과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좀 이 기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어쨌든 저도 이쪽 분야를 하지만 되게 아직까지도 제 스스로 예술이라는 거에 정립을 못해요. 사실 계속 뭔가를 배우고 알아가고 커면서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딱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냥 일단은 제가 봐도 예술이라는 이 말 자체가 조금 사람을 되게 좀 그럴싸하게 만든다? 약간 되게 의미를 뭔가 맞아요. 만들어야만 될 것 같고 어떻게 꼭 해야만 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꼭 그것만이 해야 하는 게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 약간 예술하면 진짜 편한 게 그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이 있어요. 저희 거의 급풍 아니에요? 그 정도? 약간 그 말이 있어요. 같은데? 이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이 좀 있거든요. 예술하는 사람들끼리.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콧대 높은 말이기는 한데 되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말이긴 하거든요. 아 그럼요. 맞아요. 약간 우리가 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예술하고 있잖아. 이 말이 되는 게 이게 되게 합리화 같은 말이 되기도 하면서 지금 당장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요소가 하나의 되기는 조금 하거든요. 원동력이죠. 약간 저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약간 예술을 한다는 거에서 어딘가 모르게 자부심을 가지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음. 이 일이 이제 저는 미술 쪽이 아니라 저는 연기 쪽으로 하지만 항상 느끼는 건데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말인데 이게 또 뭐 버텨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그쵸. 의미가 되기도 하면서 뭐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이 콧대 높은 또 단어가 되기도 하면서 버티는 게 능력일 수도 있죠. 맞아요. 되게 아무튼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작품을 내놓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감정을 주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스트릿 아트를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 태깅이라 그래요. 막 네네. 이름만 써놓고 도망가는 거. 네. 요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 환경이랑 조화로운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네. 근데 영국에서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뭔가 불법으로 그려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작품을.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이거 불법으로 그려진 거니까 우리 이거 지우겠다 라고 했는데, 지우겠다라고 이제 공표가 나오고 나서 그 영국은 또 항의를 편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로 편지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항의 편지가. 그거 왜 지우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남은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힘이라는 게 진짜 예술가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거를 진짜 가지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이게 막 갤러리에 있고 뭐 이런 거보다 진짜 막 심지어 불법으로 그려놨는데 그걸 지우지 말라고 한다는 그 힘이 있잖아요. 약간 혁명가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참 뭐랄까 사회를 막 이렇게 돌변시켜 놓는 이런 거 말고 변화할 수 있는 뭔가 일상에서 이런 작은 행복을 주는 이런 거에서도 굉장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거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이미 근데 한 지금 20 몇 분 했는데 반복만 한 3번 한 것 같아. 네. 조금 다르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도 지금 이거 녹화를 하면서 되게 편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뭔가를 이렇게 막 많이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사실 그 전에는 조금 공부를 하거나 조금 이 말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 그런 글들이 많았죠,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뭔가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좀 되게 맞아. 오늘 되게 편안해 보이긴 한다. 네, 오늘 되게 그냥 맞아. 그게 맞아. 약간 너 특화거든. 내 특화는 아니야, 이쪽이. 나 지금 저런 이거 게 이성적으로 예술이지. 되게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풀리고 있는 거 알지? 어떻게 이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이성으로 풀기는 진짜 어렵긴 하거든요. 그럼요. 이 부분을 풀기는 좀 어려운 참 부분이라. 제목부터가 어제 날씨. 그렇다고 우리가 방송을 이것만 내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감성이 얼마나 충만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좀. 근데 이제 뭐 거진 다 끝나가니까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일반 서로끼리 대화할 때 어제 날씨 물어보는 거는 그야말로 등신 취급을 한단 말이죠. 어제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요런 메시지로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한 짓이야 그러면서 맞아요. 하는 건데, 이제 작품을 만났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약간 아우라 이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옛날에 살짝 언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 아우라 이론에서 이거는 물론 뭐 작품이 복제됐을 때 진품과 가품 사이에서 그 차이를 얘기하려고 나온 이론이기는 한데, 왜 이 아우라를 가지기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랑 약간 이 부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게 옛날에 뭐 미술이라는 게 원래는 조금 더 되게 의식적인 이런 특징이 좀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종교에서 뭔가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이런 좀 신들을 모셔놓고 뭐 기도를 드리거나 막 이랬었던 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 느낌이 좀 뭐 사람들한테 그 감정적으로 남아가지고 막 교회를 방문했을 때나 절을 방문했을 때나 이런 감정이 그대로 갤러리를 방문했을 때로 좀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은 뭔가 그 안에서는 나는 되게 청렴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나쁜 사람이어도 조금은 씻겨지는 기분이 나고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진지해지고 싶고, 여기서만큼은 그 밖에서 그 속세 속에서의 뭔가 그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여기서만큼은 나도 깨끗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게 그런 감정이 약간 이 작품의 아우라처럼 해가지고 그 갤러리 공간 안에서까지 비슷한 이 뭔가 분위기를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작품을 바라보는 그 느낌이 뭔가 그 예수상이나 부처상이나 그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물론 두 개는 이제 종교고 하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죠. 분위기만 비슷할 뿐이지 느낌이나 분위기는 비슷한데 좀
뭐라 그래 뭐 단어가 생각이 싹 안 나는데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조금 더 친숙하게 던져줄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작품에서는 뭔가 그 부처님 상이나 예수님 상 앞에서는 종교적인 메시지잖아요. 거기서 뭔가 메시지를 받는다면 신에게 뭔가 이 메시아가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은 작품한테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보다 조금 더 미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거의 그럼 신대림 정도 아닌가요? 거의 그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종교 시설이나 그런 데서 그렇게 된다면, 근데 작품 앞에서 뭔가 내가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냥 삶의 깨달음 정도? 와, 나 여기서 좀 더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가보는구나 정도의 느낌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거지 않을까. 맞아요. 또 말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예술이라는 분야가 조금은 종교랑도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연기라는 게 이제 좀 위로 올라가면은 무당들이 이제 군내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대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있는 맞아, 상태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연기다. 맞아, 그렇게 맞아. 말을 해서 이렇게 나뉘면서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왜냐면 종교도 되게 어떤 이런 절실한 믿음이 필요하고, 사실 예술 분야 같은 경우도 어떤 개인적인 신념, 뭐 믿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종교적인 면과 이 분야가 조금은 이런 상호관계, 뭐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조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종교 쪽에서도 사이비 이런 말들이 좀 많잖아요.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치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되게 집단으로 빠지게 되니까. 근데 저는 예술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누군가가 되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안 좋은 영향력인데 이게 맞다. 그럼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이게 예술이고 이게 곧 뭘 이렇게 느껴버리니까, 그러니까 되게 사람을 대하는 게 되게 비슷하면서, 좀 그냥 두 개 좀 근데 종교랑 예술이랑 사실 거의 뿌리는 비슷하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근데 이거를 좀 더 진지하게 정말 재밌게 생각해봤던 거는, 제가 되게 무대 잘하는 가수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약간 그 CLC나 누구예요? CL 아, 네. CL 21 CL이나 21 CL이나 아니면 막 하여튼 그런 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에 CL이 어디서 공연을 하는데, CLC라고 하니까 그 CLC라는 그룹이 있지 않나요? 아, 그래요? 몰라요. 저 아이돌을 잘 몰라. 그 CL이라는 분이 이제 그 CL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장에서 하는데 막 진짜 사람들이 그 동작에 맞춰서 손을 이렇게 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야. 그 전체 샷이 잠깐 나오는데 보면서, 와, 이거를 진짜 그 기독교 믿는 분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카톨릭 쪽에서 보면 진짜 그 악마들의 의식같이 보일 수 있겠다. 그거 경험한 적 있잖아요. 저 경험해봤어요. 뭘요? 군대 훈련소에서. 모든 아니 이게 근데 이게 여자분들은 되게 그 좀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그죠? 모든 이미 그 논산훈련소에 기독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거를 봤어요, 전. 저도 봤죠. 이게 과연 봤어요. 이게 과연 종교? 근데 그것처럼 경험했어요. 이게 뭔가 단체로 하나의 음악에 맞춰서 뭔가 동작을 하고 막 이런다는 이 모습이, 이게 정말 만약에 과거에 뭔가 한 중세시대 사람들이 이걸 봤다면 이건 정말 악마들의 뭔가 의식하는 곳이다라고 느끼면서 막 노래도 되게 막 시끄럽고 정신없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엔 이걸 굉장히 즐기는 느낌인 건데, 막 그 순간을.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와, 정말 악마의 의식을 하는 것처럼 저 한 명의 사제가 그쵸, 이 모든 사람을 지금 움직이는. 이거랑 비슷한 희곡이 하나 있는데, 아서 밀러가 쓴 시련이라는 희곡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청교도 그거를 해서 악마 숭배해서 쓴 글인데, 그것도 이제 한 여자아이의 어떠한 거짓말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악마 흉내를 막 신내림 받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래서 실제로 청교도들이 와서 뭔가 죄가 없는 사람들을 이제 죽여요. 약간 마녀 사냥 때 이야기구나. 약간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떠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뭐야? 아니 이게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나요. 옛날에는 흑백 논리라는 게 존재를 하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많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옛날로 보면은 저게 정말 나쁜 거라고 보는 거죠. CL의 공연이나 이런 게.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선과 악의 이 경계가 되게 조금 뭐라 하죠? 많이 깨트려지고 있거든요. 뭐 성악설 뭐 그 뭐라 하죠? 그거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인간이 그러냐 악하냐, 하는 건데 선하냐. 약간 그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 나 아니면 너는 틀렸어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게 되기는 한 것 같다는 게 좀 이런 부분에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이었으면은 그걸 진짜 악마들이라고 하면서 마녀사냥을 당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음악의 하나의 그 장르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헤비메탈 같은 거 나왔을 때 처음에 악마의 음악이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배척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뭐 아직도 그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게 뭔가 막 정말 악마가 뭔가 하는 그런 거 같잖아요. 약간 좀 헤비하죠. 야 막 우와 막 이런 거 하니까. 헤비해. 근데 사실 이거 헤비메탈. 하나의 취향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저도 하나의 헤비메탈을 장르인 좋아하진 거고. 않지만 헤비메탈 한다고 악마에 씌웠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시선이 존재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약간 예술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면서 사회도 이런 식으로 변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맞아요. 되게 다양성의 시대가 됐다. 변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또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예술이라는 게 엄청 고차원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도 친숙한 이제 그냥 주변에서도 구할 수 있고 되게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예술로서 뭔가 되게 많이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들 어쩌다가 이 갤러리에서 나오는 작품 이야기 하다가 공연까지 간지 모르겠는데 어떤 흐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흐름일까요? 이게 어떤 흐름일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거죠. 예술이 좀 특별한 느낌을 가진다는 게 예술과 종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종교라는 게 옛날에 거의 예술의 하나 뿌리 같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되게 오래전에 저는 옛날에 제가 논문을 그런 식으로 쓰기는 했거든요. 예술이 가장 처음에 시작된 거는 사람이 어느 정도 먹을 게 조금 생기면서 잉여 자원이 생기고 나서 더 이상 그 먹고 사는 거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이 좀 사라졌을 때 뭔가 그때 처음으로 옆에 있는 나무를 집어들어서 칼로 조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예술은 시작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논문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였죠. 논문은 마지막에만 쓰는 거고 에세이를 그냥 그렇게 썼었어요. 네. 약간 그런 잉여 자원에 의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예술을 시작을 한 것이고 잉여 자원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세상이 풍족해질수록 예술은 더 발전하는 것이다.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잉여 자원이나 이런 게 존재하던 시절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다 하는 그냥 가설을 세워본 건데 약간 그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생각해 볼수록 흥미롭네요. 흥미롭기는. 그 처음에 뭔가 조각을 하고 춤을 추고 막 이런다는 게 당장 지금 나가서 뭐라도 하나 잡아와야 배를 채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쌀이랑 이런 거랑 이제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자원이 축적되기를 한다. 자원이 축적되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누군가가 조각을 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그게 신기해 보이는데 좀 우두머리한테 눈에 꼽혀서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음식 줄게. 좀 더 만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목에 하나씩 걸고 다니기 시작을 하고 약간 요렇던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 대학 졸업할 때 그거 좀 쓸게요. 그러면서 그냥 좀 그 중에서 춤 조금 더 잘 추는 것 같은 사람이 와서 점점점 너 이제 사냥하지 말고 춤만 춰. 약간 요랬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냥 가설이죠 완전히. 정말 뭐 이건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냥 그런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그러면서 조각도 발전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생 조각만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면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 분야가 발전. 근데 또 이제 거기서 좀 더 지나면 사회의 분위기가 너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라라는 분위기가 되느냐 지금까지 따라왔던 전통을 따라오라는 분위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더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게 오랫동안 갔던 거는 막 이집트는 2, 3천 년 동안 거의 비슷한 것만 나오니까 그렇게 강했던 거고 이집트에서는 근데 그거거든요. 이집트에서는 남 보여주려고 작품 만든 거 아닌 거 아세요? 아니요. 이집트는 피라미드 안에잖아요. 안에다가 막 뭐 조각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벽에 그림을 그리고. 근데 피라미드는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덤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본인이랑 신이 보려고 한 거여서. 그러니까 의식의 일부인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게 지금 우리가 예술을 하는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게 그때는 마법진 그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니까
아, 그 전 거랑 비슷하게 그려야 마법이 발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그렸었던 거죠. 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 근데 막 헬레니즘이나 이런 시대로 넘어가면은 그 그리스인들이 전 세계로 퍼지잖아요. 땅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지배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배층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예술이 쟤네들보다 좀 더 멋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예술가들 불러다가 야 너 좀 제대로 된 거 좀 만들어봐. 뭐가 좀 있어 보이게. 야 좀 센 거 좀 만들어봐. 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고통에 울부짖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너네 우리한테 깝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우, 요 어우. 느낌의 신전이나 신전 벽화나 신전 벽 구조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 시대의 차이가 이제 맨 처음에 좀 배 좀 부르기 시작하니까 조각하는 것부터 해서 되지 않았나 라는 요런 가설을 제가 한번 세워봤었는데 저 논문 좀 쓸게요. 안 돼요. 출처 밝혀 출처 밝혀 세라미술 유식이라고. 아, 인용한 걸로. 인용한 걸로. 아, 인용까지는 괜찮다. 너도 같이 언급을 한 거니까. 아, 오케이. 요 인용으로. 저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둔의 고퀄 방송. 야 우리 근데 처음 인사 안 했다. 아, 맞네. 아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다시 좀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네요.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할까요? 네, 아, 어쨌든 뭐 그래요. 약간 그런 요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근데 또 갤러리 얘기하다 어떻게 또 이렇게 왔지? 뭐 한두 번입니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냥 그러려니 할걸요. 맞아요. 오늘 주제가 자유로워서 얼굴 빨개졌어. 너무 뺑 돌았다. 오늘 주제가 자유로워서 뭐 감성에 빠져보는 저희도 그런 시간이고요. 오늘 한번 자유롭게 해본 거죠. 얼굴이 빨개지는 게 얘한테 조금 더 조명을 많이 때려주는 건 있어요. 대배우니까.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좀 하얗기도 하지만. 제가요? 제가 원래 하얗진 않아요. 그래요? 저 약간 구릿빛 피부라서. 제가 알아요. 제 피부 제가 알아요. 저 이렇게 하얀. 본인 깎아내리는 듯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높이는 거 잘한다. 이게 뭘 높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저는 구릿빛 피부입니다. 저는 구릿빛 피부예요. 저는 하얗지 않고요. 구릿빛이에요. 어릴 적에 운동을 해가지고 좀 많이 탔어요. 원래 축구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갑자기 그냥 토크가 나요.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기 시작하나요? 갑자기 옛날부터 예체능의 두각을 보여주셨다. 하다가 뭐 이렇게 좀 부상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해서 뭐 그만뒀는데 그때 좀 많이 탔어요. 많이 탔네. 이제 정리 좀 할까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에세이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설적인 그니까요.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이렇게 끌고 갔는데 네. 제목은 작품이 던져놓은 메시지라는 제목이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네요. 작품을 바라보고서 어떻게 메시지를 받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의 작품이 던져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관람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어쨌든 사람이 다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고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1을 보고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2라고 할 수도 있고 3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양성의 시대가 된 거죠. 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그런 이번 시간이 아니었나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잡담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네. 여러분. 이슬 찍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온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하다 그쵸? 보니까 이제 3,000%를 너무 크게 돌았네. 그렇죠. 네. 어쩌다 보니 그랬고요. 그 작품은 어제의 날씨라는 작품은 트로이카의 작품이고요. 예술가 그룹.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이제 어제 날씨를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솔직히 이제 그 크리에이터 작가분들이 이 작품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각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느꼈지만 갑자기 떠넘기는 거. 아니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만 그걸 보면서 그냥 그 작가들이 하고 싶었던 말들은 아마 다들 같은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따뜻한 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떠한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다 지치었으니까 지치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니까 조금 더 한편으로는 좀 여유롭고 좀 평화로운 그런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게 아니었나 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교회나 절이 어떻게 보면
약간 휴식이나 좀 안정을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갤러리도 저는 비슷한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문화 예술이 약간은 좀 이렇게 각박한 그 삶에서 좀 나와서 잠깐 좀 편안해지고 그쵸. 싶어서 그러는 게 있잖아요. 사실 TV만 보는 것도 모두 그런 행위의 일종이라고 좀 생각을 여유를 하니까. 느끼고 싶은 거죠. 너무 네. 이렇게 스트레스와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니까 솔직히 사람이 이렇게 해소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취미를 찾기 시작을 하고 어떤 여가적인 뭐 그쵸. 액티비티나 이런 걸 찾게 되는 것처럼 예술하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그런 탈출구이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네. 오늘 그래서 좀 잡담이 많았던 시간. 스트릿 아트부터 시작해서 뭐 갤러리에서 보는 거, 공원에서 보는, 공공장소에서 보는 미술까지 갔다가 종교 미술 갔다가 마녀사냥 이야기 잠깐 그쵸. 나오고 그리고 뭐- 또 뭡니까? 그러다가 뭐 제가 갑자기 예술의 기원은 이러지 않을까 가설 세운 거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목표점은 저는 예술이 사회 속에서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다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되게 어떻게 바라보고. 야 오늘 편집할 거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완전 횡성수설인데. 야이씨. 저는 이 글을 한번 써보고 싶어졌어요. 그 막 예술이라는 게 종교랑 되게 비슷한 이유라는 점에서 좀 한번 찾아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약간 두 개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약간 그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우르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조금만 넘치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 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 요런 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고서 글 안 쓰면 까먹을 텐데 안 쓰겠죠. 네, 요즘에 좀 많이 제가 잘 알아요. 그죠. 요즘에 저도 제 에세이로 이윤 씨한테 차라리 사실 잘 뭐라 못하는 게 저도 에세이를 안 쓴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노트는 맨날 적고 있는데 근데 아이디어 노트 제가 이렇게 에버노트를 쓰거든요. 네네. 그 어디든 이렇게 아이디 해가지고 들어가면 노트 같은 거 다 볼 수 있는 아, 보면은 내가 이런 거 생각했었지? 이러면서 진짜 완전 까먹은 것들이 거기 다 그래요? 있긴 하더라고요. 메모는 보물 정말 창고네요. 메모는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이거 이것도 오늘 꼭 메모해놔야지. 그럼 한 5년 후에 쓰지 않을까? 5년도 너무 길죠. 짧다. 그렇지 10년은 돼야 뭐.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아까 마무리하다가 근데 또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너? 몰라요. 네. 저희 그 시작할 때 인사를 못했는데 저희는 은둔의 고퀄 방송 세라미술 유식의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고요. 네, 저는 배우 최찬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기 네네. 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에세이는 미술사 컬렉터 이윤 씨의 미학적 잡담 작품이 던져놓은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예술가 그룹 트로이카가 만들어낸 어제의 날씨에 관해 쓰여진 작품이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냐 왜? 아니에요. 지금 클로징 되고 있어요. 그죠, 클로징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클로징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약간 예술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사람끼리 대화하는 거와는 어떤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지를 좀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두루두루 돌면서 좀 지나치게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좀 가볍게 한다라는 게 너무 가볍게 하다 보니까 긴장 없이 맞아요. 모든 걸 털어냈네요. 맞습니다. 네. 은둔의 고퀄 방송, 고퀄을 지향하는 은둔의 고퀄 방송 세라미술 교식은 아무래도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정리를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도록 네. 해야겠네요. 오늘은 난 떡볶이가 먹고 싶어졌어. 엽떡 먹을까요? 엽떡 너무 맵고 그 제일 순한 맛. 제일 순한. 근데 저번에 제일 순한 맛 먹을 때도 완전 땀 흘렸던 것 같은데. 그 형이 원래 땀이 많은 거야. 그건 그렇긴 해요. 제가 좀 약간 매운 음식 먹으면 땀이 좀 나긴 해서. 뭐 일단 그거는 한번 네. 좀 이따 생각해 봅시다. 네. 어쨌든 네. 지금까지 세라미술식을 진행한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고요. 네, 저는 배우 최찬우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지금 아직 다솜양이랑 서양미술 간단 정리를 녹음 안 한 상태인데요. 미리 녹음을 하는 거라 그 회차가 나가고 이 회차가 나가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금방 뵙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흔들어.